최근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무상 이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부산시도 통합 할인제 도입 등 대중교통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의 시민과 문화예술 단체들이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조속히 영화제에 복귀해 영화제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목소리입니다. 부산 센텀지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센텀지구 일대에 지역의 디지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도쿄 치키지 시장은 하루 방문객만 3만 명에 달합니다. 관광객들의 입소문으로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시장의 성공 비결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무상 이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창원과 대구, 제주 등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어린이 무임승차 등 대중교통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일부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3월 내놓은 대중교통 혁신안입니다. 월 대중교통 비용이 4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 동백전으로 환급받는 일명 4만 5천 원 통합 할인 제도가 올 하반기 전국에서 첫 도입됩니다.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월 대중교통 비용이 4만 5천 원을 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이용자 82만 7천 명의 47%입니다. 이용자 절반 이상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혁신안의 혜택이 한정적이고 자가용 운전자의 대중교통 유인 효과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 효율적인 정책은 되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월 4만 5천 원에서 월 1만 원으로 지원금 기준을 대폭 하향하라 지적했습니다. 또 마을버스 무상 교통을 시작으로 어린이, 청소년과 65세 이상까지 대중교통 무상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정의당은 버스업체에 배를 불리는 제도로 지적받아온 버스 준공영제를 혁신해 3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줄이고 부산교통공사 지원 예산과 통합할인제 예산을 무상 대중교통 예산으로 돌린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 총액은 총 7,700여억 원으로 만원 프리패스 제도와 어린이 청소년 무임승차 시 소요되는 예상 비용 4,150여억 원을 충분히 웃돌기 때문입니다. 이미 8천억이 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갖다 지출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죠. 교통권의 문제, 이동권에 대한 평등권의 문제, 이런 부분들로 시선을 돌린다면 이건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논란도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은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로 공공복지를 실현하고 기후 위기에도 대비하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무상 대중교통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나타난 사회 현상 중 하나가 바로 결혼이 줄었다는 겁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부산의 결혼식장이 절반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SK 브로드밴드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진구의 예식장 거리입니다. 30년 이상 운영한 이 예식장은 5년 전 폐업했습니다. 외관에 예식장 간판은 있는데 임대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의 예식장도 이전에 사라지고 업종이 바뀌었습니다. 한 웨딩홀은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부산의 예식장은 최근 5년 새 그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8년 90개던 예식장은 올해 45개로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부산 진구는 5년 전 22개에서 지금은 7개로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웨딩홀에도 많은 분들의 이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제 뭐 운영비가 투자가 돼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그거는 예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수익이 돼야지 그런 비용들도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뭐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이제 수요가 줄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많이 웨딩홀들이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웨딩홀이 문을 닫으면서 관련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장의 운영 인력은 상담과 관리직 등을 포함해 3, 4명. 여기에 결혼식 당일 고용되는 인력에 뷔페 등까지 운영하면 최소 30여 명이 넘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의 예식장 관련 일자리 1,300개가 사라진 셈입니다. 부산의 예식장이 문을 닫는 이유는 혼인 건수가 감소한 때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부산의 혼인 건수는 11,000건으로 10년 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도 지난 2010년 해야 한다는 답변이 64%였는데 지난해는 50%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20, 30대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42만 명에서 올해는 128만 명으로 14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에다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의 원인으로 예식장이 쇠퇴하면서 연관 산업에도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산업을 놓고 전방산업과 국방산업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산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거기에 부과해서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산업 기반들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의 시민 문화예술단체가 모여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예술단체들은 얼마 남지 않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조석환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긴 만큼 공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영화제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용관 이사장은 허문영 집행위원장 복귀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영화제 수장으로서 부산국제영화제 창립의 주역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사태로 빚어진 영화계와 시민사회 등의 시선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영화영상 도시실현 부산시민연대를 발족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센텀지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사업은 디지털 신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디지털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업 청년 인재를 모아 지역의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 공모에는 전국 10개 지자체가 도전해 부산시와 대구시 2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2025년까지 국비 63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을 센텀지구 일대에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2025년 이후 센텀 2지구와 유니콘타워 준공에 따라 디지털 혁신 거점 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헬로TV 부산뉴스에서는 일본 전통시장 사례를 통해 부산의 전통시장 생존 전략을 고민해보는 기획보도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루 방문객 3만여 명에 달하는 도쿄 대표 전통시장 츠키지 시장의 성공 비결을 들여다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 일본 최대 수산물 시장이었던 도쿄 츠키지 시장입니다. 시장이 들어선 곳은 바다 매립지인데 관동 대지진으로 대부분 소실된 이후 1935년에 현재 모습으로 재건됐습니다.
고층 건물과 옛 마을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풍경에 일본 재래시장 특유의 감성이 시장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도쿄의 부엌이라 불리는 이 도쿄에서 가장 큰 수산물 시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전 9시가 되기 전 이른 시간인데 이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책이지 시장 내 가게들은 해가 뜨기 전 오전 3시에 문을 열어 오후 1-2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스시나 달걀말이 등으로 이름난 맛집은 재료가 일찍 소진돼 오전 시간이 지나면 다음을 기약해야 합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하루 3만여 명. 음식점 주변으로 간이 식탁이 늘어서 있고 관광객들은 빼곡히 서서 도쿄의 맛을 음미하는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입소문을 듣고 시장을 찾고 있는 셈입니다. あまりこちらからはPR とかしてなくて、やっぱりSNS ですか、ああいうので海外にも広がって来ていただいている。多分韓国の方もたくさんその若者が本当に年齢20代とかの方がたくさん来ていると思います。 상인의 운영 방식도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상인회 개념보다 상인들이 비영리 단체의 자원봉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시장의 특성에 맞는 이벤트를 해서 그게 또 홍보가 되는 방법,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해야지만이 이게 시장마다의 그런 특성이 발휘돼서 우리나라 시장하고 별반 다를 것도 없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 시장보다 훨씬 못한 부분도 많은데 적극적인 이게 홍보,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2018년 10월 책이지 시장 내 도매시장이 도요스 시장으로 이전한 상황인데 시장은 관광객 중심의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집중호우와 태풍 소식이 함께 뉴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과 언론은 열대의 동태평양에 해수면의 온도가 오르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 여름 강수량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름 우기를 앞두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대비가 그만큼 시급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5월 중순부터 전국 2천여 개의 건설 현장에 우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시작했고 지자체들도 비 피해 취약 지역 점검과 산과 하천 사방공사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재난행정당국과 주민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대비에 나서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배수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또 주민들은 내가 살고 자주 다니는 지역이 혹시 침수 취약 지역은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40명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30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186만 6,719명이 됐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없으며 위중증 환자는 모두 5명입니다. 재택치료 환자 수는 5,162명입니다. 한편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장소에서 해제됩니다. 무료 백신 접종과 입원 환자 치료비 지원 등 격리 지원 정책은 유지됩니다. 부산 최초 애니메이션 콘텐츠 플랫폼인 애니랑 부산이 문을 열었습니다. 애니랑 부산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지역 뉴딜 우수사업 공모에서 애니메이션 문화와 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사업에 선정된 이후 1년 6개월간 공사를 거쳐 구축됐습니다. 부산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인 애니랑 들락날락도 같은 날 문을 열었습니다. 애니랑은 애니메이션 상영관인 애니마루와 실감마루, 디지털 학습이 가능한 놀이마루를 비롯해 애니메이션 제작 교육을 위한 교육실, 그래픽 관련 취창업 컨설팅 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